자,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수급, 전 국민이 갖고 있는 관심 사안인데요. 좀 백신 수급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이 임상 3상을 승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강립 처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신없으시죠? 네, 좀 바빴습니다. 네. 임상 3상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백신. 네, 보통 저희가 신약을 개발을 할 때 한 5천에서 10,00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최종으로 제품화되는 게 한 1개 정도 되고요. 이야. 3상까지 가는 게 한 보통 5개 정도라고 보니까 3상까지 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다가 좌절되는 경우도 엄청 많다면서요. 3상까지 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뒤로 가면 갈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집니다만 3상에서도 실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 나왔던 것들하고는 좀 다른 기술의 백신입니다. 지금까지 허가된 백신들하고는. 지금부터는 이제 전문 영역이라 최대한 알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게 소위 이제 그 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약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가짜 바이러스나 약화된 이제 균을 몸속에 넣어서 몸이 그 병이 실제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제조합 백신은 유전자 제조합 방식의 백신인데요. 요거는 소위 이제 가짜 바이러스라는 항원을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서 몸에다가 주입을 해서 몸이 이제 내가 감염됐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해서 그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하고도 또 다른 종류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데요. 그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나 얀센과 같은 경우는 몸에 해롭지 않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침팬지나 사람에서부터 유래된 백신에다가 이러한 유전 정보를 탑재해서 이제 몸에 주입을 해서 면역을 일으키는 거고요. 이제 RNA 백신,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RNA에다가 이 유전 정보를 메신저를 넣어서 그래서 메신저 RNA라 그러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항원 자체를 합성하는 그런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어갖고 저도 사실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효과인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식약처에서? 사실은 일상 결과 하나만 놓고 아주 전체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만 일상의 결과만을 가지고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효과 면에서는 3상을 승인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2상까지의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저희가 3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상도 아직 완료가 안 됐다면서요? 2상은 이제 끝났는데 분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상, 2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게 안전한가? 우선 제일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데요. 안전성은 1상, 2상의 결과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상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1상의 결과에서 저희가 보니까 이 효과가 있는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우선 모든 사람에게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누구는 되고 또 어느 연령대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맞은 분들 모두에게서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 두 번째 얼마나 높게 이제 소위 항체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화 항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생성되느냐인데 코로나19를 자연스럽게 알아서 이겨낸 분들, 이분들이 몸에 가지고 있는 그 항체가 대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를 봤는데요.
5배 이상의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3상을 승인해도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처의 판단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응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아직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이 제품은 우한에서 발생했었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아직은 이제 소위 실험실에서 세포 실험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임상 3상이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 백신은 전통적인 방식은 그 위약 대조라 그래서 그 실험하고자 하는 백신하고 사실은 효과가 없는 뭐 식염수와 같은 이런 백신을 동시에 투약을 해서 이 두 집단 간에 얼마나 많이 감염이 됐느냐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진짜 실험하고자 하는 백신이 한 50% 정도 덜 감염이 되면 효과가 있다라는 게 WHO가 인정하는 기준인데요. 지금 그 방식을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참가자가 그러면 엄청 많아야 된다면서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 많은 참가자를 모으려면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만이 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미 대규모로 이렇게 다른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두 번째는 위약을 맞으시는 분들은 이런 감염병 위기 속에서 고스란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노출이 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이런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또 이 그 비교 임상 방식이긴 합니다만 아까 같이 중화항체라는 비교적 면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뭐 국내에서 우리가 처음 하기는 합니다만 그 영국에서도 이제 발레바사라는 그 다른 백신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0명 가까운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 그 시험 참가자들은 전부 다 국내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아닙니다. 겁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합니다만 동남아나 이제 동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저희들 이제 권고는 한 10% 정도는 적어도 국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까지는 아마 그 국내에서 진행이 될 건데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상 3상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언제 완료가 돼서 언제 승인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 부분은 그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서 내년 1,4분기까지는 적어도 3상의 이제 중간 보고서, 중간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에게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1분기 중에? 네, 1분기 중에 아마 3월을 목표로 하겠죠. 3월 말을. 그래서 그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집결해서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1분기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국민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가정을 더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뭐 가장 신속하게 이 부분을 그 심사를 할 거고요. 저희 식약처는 지금까지 다른 백신들도 신청이 이루어지면 40일 내에 허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하면 이게 이제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동시 진행을 한다면 아마 그 다른 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표현이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신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면 방역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그 조합을 그 이루어서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 이제 중반 이후의 상황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대부분 국내에서는 1, 2차 접종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종 소위 구성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방역 당국이 고민할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로 남겨놓고 이제 당장의 수급이 지금 이제 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바백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승인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식약처 승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풀리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바백스의 고위층 한 분이 방한을 하셨길래 별도로 제가 좀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마치 식약처가 게을러서 제대로 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가장 문제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비임상 소위 이제 주로 동물 실험과 같이 안전에 관한 검증을 해야 되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 효과성도 봐야 되지만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정되게 안전하게 이 품질 관리를 하면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서류를 저희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회사가 이 부분에 관한 안정적인 제조와 품질에 관한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어제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대화를 했고요. 왜 제출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이 회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생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SK 그러니까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국내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 백신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진척된 게 있습니까? 눈에 띌 정도로? 지금 현재 이제 7개 회사가 거의 모든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적용한 백신들 한 10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이번에 GBP510 이 백신이 가장 이제 속도가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백신들은 지금 이제 1, 2상 정도의 소위 초기 단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백신 말고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한 치료제 이제 허가 변경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초 저희가 허가를 했을 때 이제 조건부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3상을 통해서 이제 보완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을 종전에 18세로 했던 것을 12세까지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90분 맞던 것을 60분에 맞게 한다든지 하는 조건의 변경이 들어와서 저희들 지금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희소식이 좀 빨리 좀 날아왔으면 좋겠다는 소망 전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림 식약처장과 함께했습니다.